오늘 아침 정부권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밤낮 기온차가 커지면서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와 독감 백신 접종이 요구됩니다. 올해 보증기관의 신용보증 목표액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이 자금난을 겪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순창의 한 마을에서 생수 공장 가동으로 지하수가 고갈돼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며 민원을 제기해 당국의 정밀검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하루 종일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무주와 장수의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전라북도는 매서운 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주의 현재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진 것을 비롯해 지난 영하 6.6도, 전주 영하 2.2도 등 도내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7도가량 낮은 영하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위는 온종일 계속돼 낮 기온도 4도 안팎에 머물겠고 바람마저 강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겨울철 불청객인 독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독감 탓에 학교에는 출석하지 못하는 학생이 속출하고 있는데 개인 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주 시내의 한 병원, 진료를 받으러 밀려드는 시민들로 대기실은 북적이고 입원실마다 독감 환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고열의 감기 증상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다 보니 환자들은 적잖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감기 증상과 비슷한 줄 알았는데 이제 발열도 심하고 잠을 많이 못 자고요. 식은땀도 많이 나고 좀 고생했습니다. 아이들이 한데 모여 생활하는 학교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독감을 막기 위해 이처럼 마스크를 지급하고 소독에 신경 썼지만 지난주까지 학생 70명가량이 독감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감 환자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병원을 방문한 1000명 가운데 독감 의심 환자는 48.7명, 유행 기준의 8배 가까이나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차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 독감이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독감의 유행 시기가 초봄까지 이어지는 만큼 예방접종은 필수입니다. 지금 현재 A형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있고요. 물론 2주 정도 지나면은 면역 효과가 나타나긴 하지만 그 안에라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긴 하니까 서둘러서 지금이라도 맞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호흡기 감염을 막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에서는 손 씻기를 생활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기 증상에 고열, 근육통 등이 나타난다면 독감으로 의심하고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의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어제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격리된 60대 부부는 메르스가 아닌 독감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두바이를 경유해 귀국한 뒤 고열 증세를 보인 60살 A씨 부부의 검사를 조사한 결과 독감으로 판정됐다며 격리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민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97만 원으로 10년 전 63만 원에 3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농어촌 지역인 부안, 순창, 임실 순으로 1인당 진료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북은 노인 비중이 25.7%에 달해 전국 평균보다 20%가량 의료비를 더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주시의 올해 상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가 1억 5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시는 탄소포인트제에 참가한 9,300여 가구에 대해 평균 17,000원씩 총 1억 5천여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점에서 전기와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하면 매년 2차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은행 문턱은 높고 돈 빌릴 곳은 없다 보니 공공기관 신용보증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가뜩이나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힘든 올해 도내 신용보증 규모가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서민들의 상담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만 2만 명이 보증서를 끊어갈 정도로 최근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저렴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갚아 나가야 될 것에서도 좀 여유 있게. 군산말 경제 위기로 작년부터 보증기관을 찾는 사람은 크게 늘었습니다. 군산 조선소업 그리고 한국 GM 폐쇄 경영 위기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까지 안 좋은 일들이 악재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위기 극복을 위해 자금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정부의 말과 달리 도내 신용보증 금액 규모는 거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 3대 보증기관이 해마다 꾸준히 600억 원가량 보증 규모를 늘려왔지만 올해는 증가폭이 절반으로 급감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만 올해 700억 원 이상 신규 보증을 늘렸을 뿐 나머지는 상환된 만큼만 추가 보증을 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위기에 군산에 지원된 200억 원 정도의 특례 지원을 제외하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겁니다. 작년보다 부실률도 많이 높고 대변조도 많이 하고 이래서 보증 전체 규모는 작년보다 늘어나진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신보나 기본은 연초 보증 목표가 동결로 결정됐고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다 보니 보증 규모를 늘리기 어려웠다는 해명입니다. 소상공인 못지않게 중소기업과 창업기업도 자금난에 몸부림치고 있지만 정작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무인 헬기를 이용한 공동 방제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북농협은 도내 11개 농협이 참가한 공동 방제 사업단이 올 한 해 동안 경기도부터 충청도, 전라도까지 2만 헥타르의 수도작 농지를 대상으로 무인 헬기 농약 살포를 대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단은 농약 살포 대행으로 농촌의 심각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한편 농가 경영 비용을 줄이는 데 일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시즌 K리그 팀 가운데 전북현대가 연봉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전북의 연봉 총액은 117억 4천만 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두 번째인 울산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K리그 선수 가운데 연봉 1위는 전북의 김신욱으로 16억 500만 원으로 이어졌고 김진수와 신영민, 이동국, 홍정호까지 상위 5명 모두 전북 선수들이 차지했습니다. 콸콸 쏟아지던 지하수가 어느 날 갑자기 줄어 농사까지 망칠 위기에 놓인 곳이 있습니다. 순창의 한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주민들은 몇 년 전 들어선 생수 공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허연호 기자입니다.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 한순용 씨는 내년 농사 걱정에 속이 타들어갑니다. 지하수가 고갈돼 블루베리 나무가 죄다 말라 죽어가기 때문인데 전체 500그루 가운데 100여 그루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미자 역시도 물 부족으로 착과나 또 익을 때 빨리 안 익어주는 그런 피해를 봤죠. 작물이 시들어가는데 농민이 편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 마을은 20여 가구가 사는데 다른 관계시설이 없어 지하수에 의존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지하수로 이 물탱크를 채우는데 2시간이면 충분했지만 지금은 6시간이 지나도 물이 가득 차지 않습니다. 주변 다른 마을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10여 개 관정이 모두 메말라 새 관정을 뚫어야 할 형편입니다. 주민들은 인근 1km 거리의 생수 공장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14년째 하루 수백여 톤의 지하수를 퍼올려 물이 고갈됐다는 겁니다. 공장 측은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하수 고갈 원인이 여기라고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양에서 우리가 보통 한 60-70%를 써요. 그 허가받은 양에서. 생수 공장은 최근 환경부로부터 지하수 500여 톤을 추가 취수할 수 있는 개발 허가를 얻어낸 가운데 주민 민원을 접수한 전라북도청은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샘물 보고서하고 수위 변화 최근 양들 한번 좀 보고는 있어요. 내년에 이제 한번 그것들을 다 정밀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생수 공장의 허가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하수 고갈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80대 할머니가 거액의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9일 익명의 80대 할머니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수표 2천만 원이 담긴 봉투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거동이 힘든 할머니는 5평 남짓 허름한 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성금은 돈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군산 지역 아동수당 지급 방식이 현행대로 현금 지급으로 유지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아동수당을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지급 시스템 구축 등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처럼 현금 지급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는 지급 방식에 대한 재논의가 있더라도 아동 보호자의 의견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마다 축제를 열고 있지만 특정 계절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실군이 치즈 테마파크를 4계절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전국 유일의 치즈를 테마로 한 임실 치즈축제에는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립니다. 올해는 1년 내내 키워낸 국화를 함께 전시해 축제를 한층 풍성하게 했습니다. 임실군은 500만 관광시대를 열기 위해 2021년까지 치즈 테마파크 안에 4계절 장미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장미원이 조성되면 치즈축제는 봄에는 장미꽃, 가을에는 국화꽃을 볼거리로 손님 맞이에 나설 방침입니다. 가을에는 천만송이 국화와 함께하는 치즈축제를, 또 봄에는 장미와 함께하는 치즈축제를 개최해서 임실군 치즈관광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계획입니다. 부안군이 부안 고려청자 유적지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보안면 유천리 고려청자 유적지가 상감청자를 제작한 본거지로 현재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7일 전북문화재연구원 세미나를 통해 등재 방안을 모색합니다. 순창군에서 희망을 전하기 위한 장애 극복살의 모음집이 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모음집인 아름다운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에는 귀촌의 시골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과 시각장애에도 검정고시에 도전하는 등 장애인 가구의 경험을 담은 13편의 글이 소개됐습니다. 병이 많은 괴차를 보아서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기에 그 점이 가장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정읍 내장산 문화광장 주변에 전북 최대 규모의 실내형 복합 놀이시설이 들어섭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어드벤처 복합 놀이시설은 내년 9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40억 원이 투입돼 28개 모험 놀이시설을 비롯해 VR 체험과 스포츠 시설이 들어섭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겨울철 빙판길 사고가 끊이지 않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빙판길 교통사고는 5,100여 건으로 이로 인해 8,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빙판길에선 자동차의 제동 거리가 최대 7.7배 늘어나고 사고 시 치사율도 1.6배 증가하는 만큼 안전거리 확보 등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고창군 고창읍 성두마을 주민들이 23만 원 보내왔습니다. 고창군 고창읍 성신마을 주민들이 32만 원 보내왔습니다. 고창군 고창읍 발룡마을 주민들께서 29만 원 보내왔습니다. 고창군 고창읍 신촌마을 주민들이 17만 원 보내왔습니다. 고창군 고창읍 상월마을 주민들이 29만 원 보내왔습니다. 고창군 고창읍 교신마을 주민들이 32만 원 보내왔습니다. 고창군 고창읍 교촌마을 주민들이 32만 원 보내왔습니다. 남원시 송동면 태동마을 주민들이 25만 원 보내왔습니다. 남원시 송동면 문치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보내왔습니다. 익산시 춘포면 옆동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보내왔습니다. 익산시 춘포면 입성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장수군 번안면 임신마을 주민들이 10만 8,900원 보내왔습니다. 장수군 번안면 죽산마을 주민들이 16만 1,000원 보내왔습니다. 장수군 번안면 원사암마을 주민들이 11만 500원 보내왔습니다. 장수군 번안면 국포마을 주민들이 17만 5,700원 보내왔습니다. 장수군 번안면 금천마을 주민들은 14만 4,800원 보내왔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읍시립국악단은 내일부터 이틀간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상춘곡의 작가 정극인을 소재로 한 소리극을 공연합니다. 남원시립국악단이 27일부터 사흘간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창극, 정윤현, 남원 성싸움을 선보입니다. 미크로스 합창단은 창단 18주년 기념으로 내일 익산예술의 전당에서 핸델의 메시아를 선보입니다. 전주 시립교향악단의 송년음악회가 모레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 서 있습니다. 석향 정의주 문인화전이 전북예술회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겨울 따뜻한 먹거리가 가득한 윈터푸드 페스티벌을 오는 28일과 29일 삼례 문화예술촌에서 개최합니다. 무주군 초리 넝쿨마을에서는 내년 2월 10일까지 연날리기와 빙어 낚시 등 초리 꽁꽁놀이 축제가 열립니다.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멘토 초청 진로 멘토링이 오늘 전북과학교육원에서 운영됩니다. 익산시는 행정 업무를 보조하게 될 겨울방학 대학생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조선 후기 전주 대사습의 현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전통 연희 한마당 행사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하루 종일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 영하 5도에서 낮 기온 4도, 익산 영하 7도에서 4도, 동북권은 무주 영하 10도에서 2도, 진안 영하 9도에서 2도, 서해안권은 군산 아침 기온 영하 4도에서 4도, 고창은 영하 4도에서 4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무주와 남원, 고창이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좋음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